주변에서 너도 나도 전력주 사서 대박났다는 얘기 듣고 뒤늦게 꼭대기에서 올라탔다가 최근 폭락장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주식 계좌가 시퍼렇게 물들었을 때 그 숨막히는 공포와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은 철저하게 팩트만 가려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전력주 상승세가 전부 다 뻥이었다거나 수주 잔고도 믿을 수 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력주 전체의 성장이 끝난 것은 아니며 지금은 진짜 실적이 있는 회사와 테마만 붙은 회사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인 LS의 1조 원대 수주 정정 공시 사태의 내막을 팩트 체크해보면 실적이 부풀려진 분식 회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사태는 LS라는 지주회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들의 수주 실적 단위를 잘못 기재한 단순 공시 숫자 착오에 가깝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LS 일렉트릭의 수주 잔고가 18조 2,681억 원으로 적혔다가 이후 정정 공시를 통해 16조 7,39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 일감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처럼 보이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세 내역을 뜯어보면 LS 일렉트릭 본업의 일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손자 회사인 LS트라유텍의 실적을 옮겨 적다 발생한 배달 사고였습니다. 해당 손자 회사의 실제 수주 규모는 원래 154억 원이었는데 담당자가 공시를 올리는 과정에서 단위를 착각해 1조 5,445억 원으로 뻥튀기 했습니다. 다른 자회사들은 100만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를 억 원 단위로 오인하면서 가계부에 154만 원 쓸 걸 1억 5천만 원으로 적은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던 일감이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숫자를 잘못 기입했던 단순 행정적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시장의 신뢰를 먹고 사는 대기업이 이런 대형 공시 실수를 저지른 것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외곽의 실수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대한민국 전력주들의 모든 실적이 전부 다 가짜였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맹이가 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력주 주가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고꾸라진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폭락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력주가 과거에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수직 상승했었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부터 복기해봐야 합니다. 전력주를 우주 끝까지 밀어올렸던 핵심 동력은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설 기조였습니다. 챗 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을 매끄럽게 구동하고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전력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제로 거대한 AI 서버들이 먹어치우는 전력 소모량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서버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는 뚝딱 짓더라도 전기를 보내줄 송전망 설비는 단기간에 완공할 수 없습니다. 전력의 핵심인 대형 변압기나 차단기, 고압 케이블 등은 주문을 넣고 제품이 생산되어 실제로 설치되기까지 엄청난 물리적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서버는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전력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해 데이터 센터를 돌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대정전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영리한 주식시장은 AI가 고도화될수록 전력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일감 풍년을 누릴 거라 계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력 인프라가 극도로 노후화된 시점과 맞물리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역대급 수혜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빅3 기업들의 몸값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기를 전송할 케이블을 만드는 대한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같은 전선주들도 일제히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해외 수주 계약서가 쉴 새 없이 날아오니 전력주들의 상승 논리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장 뚫고 갈 호재가 가득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대원칙인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과열부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잔인한 폭락세는 단순히 악재 하나 때문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곪아가던 세 가지 악재가 일시에 상호작용하며 터진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숨고르기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초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와 기대치의 급격한 재조정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전선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 3월만 해도 2만 원대였던 주가가 5월에는 7만 원대까지 두 달 만에 3배나 폭등했습니다. LS일렉트릭 역시 12만 원 선에서 33만 원대까지 솟구쳤고 효성중공업도 220만 원대에서 470만 원대까지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정도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세상 그 어떤 초우량 기업이라 할지라도 매수세가 실종되고 가격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바닥에서 미리 잡았던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다며 이익을 챙기려 하고 신규 진입자들은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이란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파는 게 아니라 단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급락은 전력 산업 자체가 폭망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시장의 눈높이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조건 폭발할 줄만 알았던 AI 전력 수요의 증가 속도에 대해 시장이 차갑게 재계산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초창기 시장은 AI 시장이 커지면 전력 수요도 브레이크 없이 아날로그식으로 무한정 비례하며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장밋빛 환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 AI 모델을 훨씬 가볍게 만들려는 다이어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은 전력으로도 초고속 연산 처리가 가능한 맞춤형 AI 반도체인 ASIC 기술의 발전이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막지하게 전기를 삼키는 하마인 줄 알았는데 이 하마가 고도의 기술력으로 무장하며 전기를 덜 먹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핵심 팩트는 향후 전력 수요 자체가 아예 감소하거나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시장이 예상했던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폭증 속도가 생각보다는 완만하고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고 투자자들이 주판화를 다시 튕기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생물은 미래의 기대감을 가장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지표가 꺾이지 않았어도 기대가 옅어지면 주가는 요동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시장의 한정된 주도 자금들이 전력주를 버리고 당장 눈앞에 실적이 찍히는 반도체 섹터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돈은 냉정해서 같은 AI 테마 내부라 할지라도 투자 대비 가장 빠르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다 주는 곳으로 질주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동맹은 AI 투자가 집행되는 즉시 곧바로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같은 핵심 반도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확실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글로벌 메이저 자금들이 다시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투자한 전력기기 산업은 수조 원짜리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압기를 설계하고 장기간 제조하여 머나먼 미국 땅에 납품을 완료하고 최종 검수까지 끝나야 비로소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제품 인도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성격 급한 단기 자금들은 전력주를 기다려줄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전력주가 장기적으로 좋은 건 인정하지만 돈을 벌려면 한참 남았으니 당장 보너스 통장이 확인되는 반도체로 갈아타자며 돈을 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전력주에 몰렸던 거품이 거쳤고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한 쓰라린 하락장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질문이 남습니다. 전력주 투자는 이제 완전히 끝물이고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거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물줄기를 바라본다면 전력주의 수명이 이대로 허무하게 끝났다고 결론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가는 비록 심하게 요동치고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절대적인 증설 흐름과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더불어 미국 대륙 전체에 깔려있는 낡고 위험한 노후 전력망들의 강제 교체 주기 역시 여전히 유효한 거대한 메가트렌드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든든하게 채워놓은 수주잔고의 벽은 단기적인 주가 폭락이나 소문 따위에 쉽게 허물어지는 허접한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력기기 빅3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망의 척추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 공급자들입니다. 이 위대한 기업들은 향후 최소 3년에서 5년치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일감을 이미 곳간에 쟁여두었습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보면 효성중공업은 까다롭게로 소문난 일본 대형 ESS 사업을 성공적으로 따내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또한 북미 전력 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텍사스 신재생 에너지 연계 BESS 시장에 깃발을 꽂으며 순항 중입니다. LS일렉트릭 역시 전력 대란이 일어난 미국 데이터 센터양 배전반 장기 공급 계약들을 지속적으로 성사시키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기초체력과 글로벌 영토 확장 성과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산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붕괴했다고 보는 건 난센스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부터 투자자들이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치명적인 구조적 변화는 전력주를 절대 한 바구니로 묶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초입 단계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름 뒤에 전력이나 전선자만 붙어 있으면 눈 감고 사도 다 함께 상한가를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조정 장세가 도래한 이상 영악한 시장은 전력주들을 계급장 떼고 아주 현미경처럼 까다롭게 난도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회사가 말로만 AI 수혜주라고 떠드는지 실제로 지갑을 열 해외 빅테크 고객사로부터 진짜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았는지 검증합니다. 또한 수주 잔고가 허수가 아니라 진짜 알짜배기 영업이익 마진율로 전환되고 있는지 돌발적인 대외 리스크는 없는지 샅샅이 파헤칩니다. 즉 지금의 국면은 전력주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진짜 우량주와 거품뿐인 테마주를 갈라내는 잔혹한 옥석 가리기입니다.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같은 전력주 내부에서도 기업들의 사업 성격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프라의 심장인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의 하드웨어 설비를 직접 제조하는 정통 전력기기 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규모 공장 증설이나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최우선적으로 직결되는 가장 확실한 본진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렇게 생산된 강력한 전기에너지를 손실 없이 목적지까지 멀리 실어 나르는 핏줄 역할의 전선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대륙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송전 HVDC나 해상 풍력 발전의 핵심인 초고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전선주 진영 내부에서 기업들의 운명을 가를 치명적인 명암과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여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주 대장격인 대한전선은 최근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초대형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각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S전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케이블 핵심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최종 유무죄 판결은 향후 사법부의 정식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냉정한 주식시장은 이러한 기업의 도덕성과 법적 불확실성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향후 수조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국책 대형 전력망 발주를 앞둔 해외 정부나 글로벌 발주처들의 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소송 결과에 따라 수주 자격 박탈이나 대규모 페널티 리스크가 있다면 보수적인 해외 바이어들은 발주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사법 불확실성이 없는 LS 계열 전선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독식하며 독주 체제를 굳힐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똑같은 전선 테마주로 묶여 있어도 어떤 기업은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어떤 기업은 리스크 방어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전력주 투자를 지속할지 결정할 때는 오직 세 가지 철저한 팩트 기준의 필터를 거쳐서 종목을 걸러내야 합니다. 첫째, 그 기업이 보유한 수주, 잔고가 진짜 계약에 기반한 진성 수주인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용 가짜, 양해각서 수준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이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실질적인 분기별 매출액과 든든한 순이익으로 환산되어 꽂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성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오너 리스크, 사법소송, 혹은 공시 신뢰도 결여 문제가 없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추가로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핵심 개념인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의 영역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이란 쉽게 말해 그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는 실제 몸값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비싼지 아니면 싼지를 저울질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우주 제일의 위대한 혁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미래 가치를 10년치나 당겨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사자마자 상투를 잡게 됩니다. 반대로 다소 평범하고 투박한 기업일지라도 시장의 과도한 공포 덕분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대박의 기회입니다. 결국 본질은 주가가 오늘 몇 퍼센트 빠졌다는 단순한 현상에 일희일비하며 패닉 바잉이나 패닉 셀링을 저지르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진짜 돈을 만지고 있는지, 남은 일감이 태산 같은지, 발목을 잡을 더러운 리스크가 없는지 분석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팩트를 최종 요약하자면 전력주 연쇄 폭락의 원인이 산업의 실적이 전부 가짜였거나 뻥카였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LS의 1조 원 공시 번복 사태 역시 알맹이가 증발한 분식 회계가 아니라 100만 원 단위를 잘못 읽은 단순 행정실수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폭등에 과열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AI 전력 수요 예측치가 정교해졌으며 반도체로 돈이 쏠렸을 뿐입니다. 지금은 무작정 공포에 질려 소중한 주식을 집어던지거나 반대로 아무 대비 없이 물타기를 감행할 만큼 안일하게 대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전력 산업의 미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함으로 철저하게 진짜 돈을 버는 옥석을 가려내어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